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6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많네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말이 무슨 뭘 시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상행하고 있네요. 근데 몇 개고 몇 개는 말이다. 주간 실거래 지수 지금 3일째 연장 보여드립니다.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은 상승을 나타내고요. 대구는 이런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범어동이 한번 치고 나가니까 대구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부산 분들도 아마 범어동을 제법 아실 거예요. 부산은 규제 지역 해제 이후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이 끌어올렸던 현상이 있었죠. 지금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매도 물량은 일주일 전 오늘 대비 한 200건 정도 감소했어요. 이 추세가 감소로 접어들었는지 아닌지는 다음 주 휴일이 또 하루 끼어 있는데 휴일이 좀 지나고 나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 물량도 감소 추세 유지 중, 월세 물량도 감소 추세 유지 중,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이 구간까지 떨어져야지. 제가 여기 화살표 어디 한 개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네, 요 구간까지 떨어져야지 좀 팽팽한 그런 상태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감소 한 50건 정도 감소해서요. 그 감소의 질을 살펴보면 입주를 통해서 감소했습니다. 범일동 54개의 매물이 0으로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매물이 4개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분양권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폭발적으로 살아나려면 매도 물량의 감소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매도 물량 감소가 선행되지 않고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살아나기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미분양은 2624개, 네, 전달 대비 한 100개 정도 늘어났고요. 악성 미분양 물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공의 미분양 물량은 800개 정도. 이 통계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네요. 오늘 거래량 43건,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거래량. 시뮬레이션 기업 과정으로는 일단 줄어드는 걸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살펴봅니다. 직거래 비율이 근래 들어서 5월달, 6월달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한 번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오늘 43건 굉장히 적었죠. 지난 5월 31일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휴일 지나고 나서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까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460건이에요. 거래량 많았을 때 570건, 560건, 이런 500건을 넘기는 상태. 지금은 460건이에요. 주간 기준으로는 525건, 525건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6월 첫 주의 거래량은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같은 날수 기준으로 1607건, 셋째 날 기준으로 아마 전달과 비슷한 2200건대 아니면 지금처럼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간다면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제 소진 거의 6월달쯤 좀 말쯤 되면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례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는 아직 뉴스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매일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거래량 2400건을 넘어섰던 2월의 거래량 이후로 2300건 2400건을 넘어섰던 3월의 거래량 그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 제가 오늘 돈보는 지금 39건, 아파트 투미는 43건, 4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돈보라는 사이트가 6월의 거래량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섞어가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6월 거래에 누락된 것 중에서 주요 내용 살펴보면 아쌍 가격이 6억 3천, 고점 대비 반토막이에요. 고점 대비 반토막. 하여튼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 사연이 있습니다. 직거래입니다. 이거 아주 현명한 처사일 수 있죠. 8억 후반대에서 9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감안해서 3억 혹은 30% 이하 요 정도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대형 평형 이런 것들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또 종부세 기산일이 다가오고 있죠. 지났네요. 6월 1일자 지났네요. 그 거래 일자 한번 체크해보면 5월달 들어서 이 좀 많았어요. 대형 평형 혹시 여러 개 갖고 있거나 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한번 당해보면 아프다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생돈 나가는 느낌, 생살이 뜯겨 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더샵 센텀파크 30% 정도 하락했는 고층 거래가 있고요.
요 가장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뭐 크게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우마리나 20% 정도 하락했고요. LG 메트로시티 요거 40평대 가격도 25% 정도 이런 거 보면 일부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 것들도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6억이 살짝 안 되는 저층 가격, 그리고 고층 25평이에요. 25평이면 5억 3,500. 고점 대비 25% 정도, 나머지 20% 숫자만 빨리 적어볼게요. 오늘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서요. 맨날 이름 등장하는 그 아파트들만 등장하죠. 맨날 그 등장하는 아파트, 가끔 이름 잘 안 올라오는 경우도 띄엄띄엄 되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만 되고 그것이 선도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네임 밸류가 조금 낮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의 아파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투입될 돈이 DSR을 피해서 투입될 수 있는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또 추가로 투입을 하겠죠. 또 투입을 할 거예요. 그 효과가 그 이전만큼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거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부분이죠. 5억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들도 띄엄띄엄 보이고요. 30%, 20%, 10%, 얘는 왜 이렇게 안 떨어져 해서 보면 일단 가격 자체가 4억 초반, 그리고 연식이 21년식, 그리고 뭐 동네까지 또 체크해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네요. 30% 정도 코롱하늘지 1차 밤행동, 나머지 이것도 10%밖에 안 떨어졌네. 3억 후반? 6평인데? 신축인데? 동네까지 이렇게 거슬러 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신축들이 거래가 되고 구축으로 갈수록 거래는 조금 더 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5%, 이름 잘 안 나왔던 것들도 띄엄띄엄 등장하긴 합니다. 30%, 25%, 20%, 20%. 이게 다예요. 오늘 이게 다입니다. 건당 거래 대금도 여기 4억 전까지 올라갔던 요때 이후로는 다시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 분위기 한창 좋아질 때는 건당 거래 대금도 계속 치고 올라가거든요. 계속 치고 올라가던 흐름 5월, 6월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종부세 기산일이 끝나고 뭐 재산세 이런 부분들도 6월 1일이 기준이 되니까 그때 이후로의 흐름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이 특례도 문제가 조금 줄어들 것이고, 나머지 뭐 전세, 고가의 전세 문제라든지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반기에 9월달에 사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뭐 퍼뜨리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때 제일 큰 위기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 혹여나 누가 자기의 이권과 관련돼서 자기가 여기 뭐 역전세를 투자를 했는 물건이 역전세를 맞는다든지 어떤 뭐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9월 되면 뭐 폭등설 이런 걸 버티는 건 아닐까, 이런 살짝 그냥 의심 정도. 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살아나지는 않고 있죠. 요런 모습들을 기대하셨을 텐데 거래량이 시름시름 하니까 뭔가 좀 찝찝한 마음도 한켠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고점에 물렸거나 아니면 빚이 많거나 그러면 대단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저마다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이게 뭐가 이익이 된다고 오히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고 광고를 한 개 더 유치하고 이것이 저에게 더 이익이 되겠지만 이제 이익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데, 다만 제 해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지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는 데이터 자체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압축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월 평균 200건 정도 나오지만 분양권 매물은 해소되지 않더라. 신축 분양은 이제 겁이 나서 부산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전세 거래량 52건, 200건, 300건씩 나오던 전세 거래량 이거 다 어디 갔나요? 다 주간 기준으로 신고되는 게 850, 875 이러던 것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신고 안 해도 괜찮다.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유예해 줄게.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신고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전세 거래가 떨어졌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전세 비중 여전히 낮지만 전세 선호는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신규 전세 대출 3% 후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야, 빌라 안 돼. 아파트로 가. 빌라 안 돼. 오피스텔 안 돼. 위험해. 부산에도 한두 건씩 뉴스가 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오피스텔 관련해서 뉴스가 근래에도 띄엄띄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가을이 되면은 아파트도 전세 사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고 잠재우기 위해서 이때 DSR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환 대출을 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어요. 그 돈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 오피스텔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 그 사람들을 구제책 뭐 내놓겠다 하고 연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구제책 뭔가요? 대출 내줄게. 한 20년 정도 버티면서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이게 대책이거든요. 이게 대책. 근데 아파트에는 하여튼 선제적으로 정부가 내놓습니다. 대책들을.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천 정도 수준. 아직까지 6월에 거래량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아직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의 전세 가격은 이제 곧 있으면 크로스 되면 2020년 전세 가격보다 낮아집니다. 지금 현재 2002년 전인 2021년의 전세가보다는 낮아져 있어요. 웬만한 주택들은 상당수가 역전세에 걸려들었다.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냥 참고 살죠. 그 차이가 억 단위 이상 넘어가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이것도 저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신고율이 달라집니다. 신고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파트 전세 시장이 확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임대차 3법 5% 룰은 좀 너무했더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은 있죠.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고제는 좀 하자. 제발 좀 하자. 좀 투명하게 하자.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네, 월세 거래는 오늘 제가 건수 조사하지 못했고요. 월세 가격도 뭐 특별히 보증금은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낮아져 있고요. 보증금은 작년보다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은 낮아져 있고 월세는 뭐 2, 3만 원 뭐 요 정도 차이. 뭐 큰 변동 없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4월 거래량 지금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거래량 한 20% 정도 더 늘어나요. 한 5천 건대로 올라올 것 같고요. 5월의 거래량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